예, 안녕하세요. 2024년 물류 관계법규 기출문제 풀이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6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험입니다. 적재물 배상보험. 요건 시험 단골 메뉴입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험이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가입 제외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취급하는 거. 이거는 뭐 적재물이 이제 쓰레기니까 뭐 경제적 가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피겨닌 트레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해당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1번은 숫자 나왔으니까 좀 체크하시고요. 예, 이번에는 62번입니다. 위 수탁계약 갱신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운송사업자가 위 수탁계약 기간 만료 전 150일 전부터 그 다음에 60일까지 사이에서 위수탁 차주에게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 위수탁 계약 같은 똑같은 조건으로 체결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숫자 나왔죠? 150에서 60일.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통지 안 한다? 그러면은 전에 있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으로 체결한 걸로 본다. 다만 위수탁 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 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150일하고 60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30일 숫자 나왔으니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63번입니다. 운수 종사자 교육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관할 관청이 이제 주체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흔히 말하는 그 한국교통 안전공단, 우리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거 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관할관청이 관리한다는 거 보시면,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하는 때는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에게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특별검사 대상자인 운수종사자 교육하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장착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8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운수 종사자는 4시간이에요. 4시간. 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 같은 경우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달라고 한 이유는, 여기 움직이는, 여기 사고 나면은 큰일 나거든요. 화학물질 같은 경우 이제 막 배출이 돼버리면은 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염이 크게 될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추적 장치 형식으로 해서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운수 종사자 교육 실시할 때는 교육 방법, 절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관할 관청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운수 종사자 연수 기간은 운수 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숫자 나왔으니까 좀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요. 요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이걸 취합합니다. 분기별로 취합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또는 그 교통안전관리 전산망에다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야 돼요. 전산망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저 같으면 이거 꼬셔 낼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매 분기 10일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꼬아서 낼 수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같이 조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공용차고지 설치 대상의 공공기관. 공용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와 있죠. 좀 독특하죠. 이거는 웬만하면 틀리면 안 됩니다. 가스공사 안 되겠죠. 여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주택공사 나왔죠. 여기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나왔다면은, 예, 공항공사가 나오겠죠. 같이 거의 쌍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항만공사. 이것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 예,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이것은.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예, 이것도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예. 1번을 보시면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함 이와 맞닿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갖다 경영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죠? 여기 있는 거 도외입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운송 사업자가 한 지역에서 밖에서 벗어난 곳에서 하게 되면 원래 허가받은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면 두 개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예, 도외 지역에서 상주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갖다 주차할 수 있죠? 왜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최대 적정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장소에서만, 예, 만 밤샘 주차하라, 예, 밤샘 주차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예, 일종의 부당이득이 되겠죠. 운임 및 요금, 환급을 요구받으면은 되돌려 줘야 되겠죠. 예, 환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서 다른 운송 사업자의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운송을 갖다가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예. 그 다음에 66번 임시 허가 신청.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 허가를 갖다가 신청을 할 때 그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여기 있는 사항을 갖다가, 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요거죠. 화물 운송사업자의 채권 채무가 있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화물자동차가 등록을 했느냐 여부, 그 다음에 차고지를 갖고 있느냐, 예, 그 다음에 갖고 있는데 그 허가 기준이 맞느냐,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갖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거죠. 보유 여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거 하면서 임시 허가를 갖다가 내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채권 채무 관계까지 우리가 여기 있는 거에 관할관청에서 이걸 갖다가 확인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이번에는 항만운송 사업입니다. 예. 항만운송 분쟁협의회가 나왔는데요. 분쟁협의회는 항상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쟁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1명, 뭐 위원장은 당연히 1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함해서 1명 포함해서 7명 이내로, 예,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호선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재적이용 과반수, 이용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예, 소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쟁협의회를. 그래서 좀 더 보시면 항만운송사업자단체, 항만운송근로자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 해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 항만별로 싸움이 벌어지면 항만별로 합니다. 항만에 있는 그 노조하고, 예, 사업자하고 이렇게 싸움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항만운송 사업 분쟁협의 회의는 제적위원회 3분의 2. 요거 시험 조심하십시오.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일 보는 게 뭐예요?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런 게. 예.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시고.